자, 이제 세 번째 직권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그 개념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개념이 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그 부교재에서 이 우리가 배우는 내용 부분의 그 앞부분을 잠깐 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배우는 첫 번째 부분이 지구계였습니다. 지구계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배우고 나서 이제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지구는 자, 지각, 껍데기 지각이 자,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소는 선생님이 이제 몇 번 얘기했듯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고요. 지각과 암석과 광물이 2번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 세 개 중에서 광물을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암석을 배우고 마지막 지각을 배우면 이 두 번째 단원이 끝납니다. 자, 먼저 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평상시에 요런 그 돌멩이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돌멩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돌멩이에 그 검은색 부분도 있고 흰색 부분도 있고 잘 보면 금색 같은 부분도 보이고 여러 개 색깔이 있죠. 이런 작은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관찰해 보면 관찰 암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개의 알갱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은 실제로 4,000가지 종류가 있고 4,000가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요 예를 들면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을 구분해 놓는데 그것을 조암 광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조암 광물은 이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주 얘기해 보는 게 좋은데요. 석영, 장석, 흑음모, 감람석, 각섬석, 휘석 등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조암 광물에서 잘 보면 뭐가 제일 많다 그랬을까요? 그렇죠. 장석이죠. 장석은 모래에서 그 모래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석영은 모래에서 좀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석은 도자기의 원료로 쓰기도 하고요. 석영은 나중에 유리의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많이 있긴 하지만 장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석영, 뭐 다음 휘석, 각섬석, 흑음모, 순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얘네들의 그 각각의 조암 광물은 뭐 대표적인 조암 광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화강암에는 뭐 석영, 흑음모, 장석 같은 조암 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화강암에 그 모래 색깔을 나타내는 장석이 있고 검은색은 흑음모, 투명한 색을 나타내는 석영, 또 자,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밑에 있는 그림은 제주도의 용두암인데요. 제주도 용두암에 보면 특히 제주도 전체 그 제주도를 가봤을 때 돌 하르방 있죠. 거기를 이루고 있는 돌멩이인데 자, 현무암은 장석과 휘석과 감람석이라고 하는 조암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광물, 이런 광물들이 방금 한 6개 정도만 봤지만 실제로 광물은 4,000개가 있기 때문에 광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6가지 정도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색깔. 자, 색은 겉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조흔색. 조흔색은 자기로 만든 조음판이라는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색인데 긁었을 때 나타나는 색이기 때문에 광물 가루의 색, 즉 내부의 색을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결정형이고요. 네 번째는 굵기, 다섯 번째는 쪼개짐이냐 깨짐이냐, 마지막으로 기타, 좀 특이한 애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색깔을 보면 예를 들면 금과 황동석과 황철석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지금 황철석도 조금 노란색을 덜 띠고 있다고 보지만 그 성분에 따라서는 노란색을 많이 띠고 있는데 얘네들은 다 외부 겉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색깔, 자, 실제로 노란색을 띠고 있다. 선생님이 그 실제로 찍어왔던 세계에서 가장 큰 순금 보드 여기 방안이겠죠. 데모라지 않은 순금 덩어리인데 라스베가스 호텔에 있습니다. 자, 또 흑음모나 자철석이나 적철석이라고 불러주는 얘네들은 거의 외형이 색깔이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를 구분해주기 위해서는 같은 색깔, 노란색과 검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색깔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봤던 6개 그 돌멩이들은 광물들은 좋은 색이라는 색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금은 외부 색과 같은 노란색이지만 황동석은 녹흑색, 황철석은 검은색, 그 다음에 흑음모는 반전이 있다 그랬죠. 흰색, 외부 색은 검은색이지만 흰색, 자철석은 똑같은 검은색, 적철석은 붉은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광물의 성질, 광물을 구분한 성질 중에 세 번째는 결정형입니다. 결정형은 이 광물들을 잘게 부셨을 때 나타나는 작은 독특한 작은 가루의 건 모양을 결정형이라고 불러줍니다. 대표적인 결정형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석영은 이렇게 육각 기둥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장석은 긴 기둥, 흑음모는 얇은 육각의 판, 방해석은 기울어진 육면체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방해석의 친구, 기울어지지 않은 똑바로 되어 있는 육면체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방연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굵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굵기는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적인 수치로 10가지의 광물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란 말은 1번과 10번 사이에 있는 1번인 활석과 10번의 금강석이 활석보다 10배 단단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1번이 2번보다 약하고 2번이 더 강하고 3번이 2번보다 강하고 이런 의미를 부여해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번호를 매길 때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면 1번 친구와 10번 친구를 비교했을 때 10번 친구가 1번 친구보다 10cm가 크거나 10배가 큰 게 아니고 상대적인 순서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없듯이 굵기도 상대적인 차이지 절대적인 비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활석이 첫 번째, 석고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석고가 활석을 긁었을 때, 활석이 석고를 긁었을 때 서로를 비교해 보면 활석이 긁히고 석고는 긁히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파는 6.5이기 때문에 7 이상의 4개의 광물은 조금판으로 광물의 색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굵기로 외우는 방법 선생님하고 여러 번 했었죠. 자, 활석이와 방영이가 인정 많은 석황이를 감금했다. 다시 한번 보면 활석이와 방영이가 인정 많은 석황이를 감금했다. 자, 이렇게 10가지를 외워주시면 나중에 문제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쪼개짐과 깨짐. 쪼개짐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것. 우리가 보통 쪼개졌다라고 하면 나무를 쪼갤 때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나무가 쪼개졌다는 건 일정한 방향으로 똑같이 나뉘어졌다는 것. 자, 깨졌다는 건 불규칙하게 부서지는 성질. 그래서 깨졌다고 표현은 우리가 유리가 깨졌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깨질 때 방향이 없고 불규칙하게 부서지기 때문에 깨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쪼개짐의 예는 흑음모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깨짐의 예는 석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반응 중에 특이한 아이들이 2가지가 있는데 자철석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석을 나타내는 철을 붙이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철석에 자성이 강한 자철석을 얻게 되면 클립을 붙이면 붙게 됩니다. 또 방해석이라고 하는 건 염산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의 기체를 이렇게
기포를 발생하게 되는데 또 특별한 특징이 됩니다.